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끊어내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해결의 솔루션 또는 치유 모델이 뭐다? 나의 가치 기준이 주체성을 잃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금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타노 다케시라. 이 사람이 자기 책 에세이에서 어떤 여성성의 순결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꺼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페미니스트, 뭐 레드필, 여혐, 남혐 뭐 이런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뭐 편안하게 받아들이긴 조금 어렵겠네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여성의 순결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재밌는 푸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일본 여성 전체에 순결 의식, 순결 사상, 순결 열풍이 불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젊었을 때니까 가족이랑 길가에 갔다 오고 싶은, 약간 이 사람이 약간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허였지만 옛날에 머리도 이렇게 시커매갖고, 눈썹도 치근하고 젊은 시절 총각이든, 기운이 넘치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형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 호르몬이 뻗치면서 여자하고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기타노 다케시 할배지만 그때는 떡거머리 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운이 넘치던 짱구.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좀 데이트 좀 해볼 만하니까 갑자기 일본 전체 여성의 어떤 문화적 열풍이 불었다. 혼전 순결을 지키자. 갑자기 이런 열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남자 입장에서, 우리 남자 입장에선 저기 무슨 거의 세기말 저주 같은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핵 폭발이 일어나서 또는 뭐 유성 충돌, 해성 충돌이 나서 지구가 멸망한데 거의 이런 수준에, 아니 자기가 사는 나라의 여자들이 전부 다 혼전 순결을 지키자, 이런 열풍.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모두 같이 우리 여성들 모두 함께 순결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남자 입장에선 거의 지구 핵폭발, 지구 대폭발, 화산 폭발,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야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됐냐 그래갖고 그 당시 일본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세대 때 이게 아주 옛날, 이 사람은 저보다도 연배가 위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쫄쫄이 독수리 공방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안 됐겠죠. 뭔 짓을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 전체에 혼전 순결을 지키자는 거대한 열풍이 불고 그게 트렌드가 돼서 모든 여자들이 순결을 지키자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후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야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좀 전까지만 해도 혼전 순결을 지키자 하는 열풍이 불어왔고 모든 일본 남자들이 독수리 공방을 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신여성, 여긴 잘 글씨 안 보이겠네. 신여성 열풍이 불어서 하룻밤 원나잇의 낭만이 트렌드가 된 거야.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혼전 순결을 지키던 일본 여성들이 갑자기 이번에는 요즘 신여성, 깨어있는 신여성들은 순결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남자와 하룻밤의 원나잇에 로맨스적 낭만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행이 바뀌니까 갑자기 졸지에 갑자기 막 지구 이제 망하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 배급 받으세요 하면서 자 한우 쇠고기 하나씩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의 그런 형국이 된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 극과 극인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나름대로 인생적 고뇌, 철학적 고뇌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어쨌든 예술가니까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아니 왜 어제까지는 혼전순결을 지키다면서 우리 남자들을 그렇게 그냥 외롭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갑자기 무슨 신여성 열풍이 불어서 하룻밤 원나잇을 하면서 괜찮다고 이러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서 좋긴 한데 이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유가 뭘까? 또 그냥 이유가 뭘까 하다가 이 사람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얼추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학계의 정설은 아닌데 뭐 다양한 철학 쪽에서 철학이 어떻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학 쪽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쇼펜하우어처럼 뭐 여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를 또 미화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요즘에 극단적인 철학자 중에 일부는 여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성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무슨 사이 무슨 관계할 때 사이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무슨 사이 무슨 관계라고 할 때 아주 당연하게 뭐 친구, 동료, 지인, 뭐 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을 무슨 사이 무슨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상묘학적 해석 구도를 펼치자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중심되는 가치관은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 너와 나 사이에서 무엇이 아름다울 수 있고 무엇이 가치일 수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관계적으로 가치관 정해진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가 되는 가치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가치관적 정립을 자기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연인 이렇게 아주 가깝고 특별한 내가 실제로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만들어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현 자체가 상묘하게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는지를 누가 정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처럼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건 무엇이 아름다울 수 있고 무엇이 가치일 수 있는지를 어디서 정해줘요? 저기 위에서. 선조들이 그리고 무엇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정의 내린 어떤 학자라든가 선비 같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적으로 치지면 민주주의적으로 좀 더 많은 대중이 그걸 결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면 특이한 이런 패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래서입니다. 전체주의적 가치관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A라는 여고생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가 멋있는가를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과 상의하고 함께 만들어간 가치관 갖고 자신의 연애관,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욕망과 기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적 가치관 내에서 남한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되게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또는 자기의 가까운 관계마저도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가치관에서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타노 다케시가 자기 책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한때 일본 여성들은 순결 사상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순결을 결정을 하고 또 그러다 갑자기 원나잇, 가벼운 사랑 이런 것들을 휩쓸리게 되었느냐. 결국은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20대 여성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20대 미혼 여성이 있을 때 20대의 미혼 여성이 이성인 남성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할 것인지 스킨십적 부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인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을 부비고 키스를 하고 꼭 끌어안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이런 아름다운 로맨스 때 스킨십이란 부분이 필요하다고 믿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믿을 수 있는지는 자신과 자신이 만나는 관계사에서 스스로 주체성 있게 가져내는 겁니다. 거기에 정답이란 건 없어요. 도대체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성인이니까 충분히 서로의 책임을 지고 스킨십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거기에 정답이란 건 없다고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신체고 자기의 로맨스고 자기의 순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거 관련해서 자신이 믿는 이런 가치관을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지를 자신과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온전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가치관에서 옳은 건 니네들이 뭘 맞고 틀리고야 니네들이 뭘 알아. 원래 도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정의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정답에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런 진리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금강의 진리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또는 이것들이 민주주의로 넘어와서 무엇이 아름다울 수 있고 무엇이 가치일 수 있는가는 마치 물건 사는 쿠팡 리뷰 보고 사는 것처럼 저 순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 요즘 어때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여성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데 저 순결 지켜야 될까? 어떻게 될까? 요즘은 다들 어때요? 남들. 자기 순결을 이걸로 지킵니다. 쿠팡 리뷰 보듯이. 요즘 다들 순결 지키나요? 남들 순결 지키나요? 다들 순결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타노 다케시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여성성의 순결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쿠팡 리뷰 보고 사듯이 요즘 순결 지켜요? 남들 지키나요? 다들 지키나요? 그렇게 외부에 맡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호, 욕망, 트렌드가 돼서 요즘 왜 양양이 핫플레스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관계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여내고 자신의 인생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왜 양양이 뜨냐? 이 서핑이 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 갔더니 어머 양양에 이렇게 헌팅 포차들이 많고 헌팅 클럽들이 많다네. 그럼 거긴 안 가? 거긴 안 가냐고요. 애초에
서핑이라는 걸 어떻게 선택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 지인, 가까운 사람, 내가 사귀는 오빠, 동생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치관 갖고 서핑하러 갔냐고요? 아니죠. 요즘 남들 다들이라는 전체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을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서핑을 선택하고 그 서핑의 성질이 다시 양양이라니까 양양을 선택해서 양양에 간 거잖아요. 근데 양양에 갔더니 5만 4반의 헌팅 클럽이 있어. 거기서 다 5만 헌팅을 해?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안 해? 거긴 또 어떻게 안 가? 그래서 거기 헌팅 클럽이 또 가요? 예? 순서가 그렇게 이어지죠. 아니 다 그게 원래 남들 다들 부탁해서 핫플이다. 요즘 서핑이 핫하다. 그중에서 양양이 좋대더라. 양양 갔더니 헌팅 포차가 있대더라. 거기서 다들 재미나게 밤새도록 논대더라. 그거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기까지 이어지. 여기 써있죠? 혼전순결 지지 비율입니다. 혼전순결 지지 비율이에요. 이 녹색은 혼전순결을, 여기 녹색 표시 있죠? 녹색은 혼전순결을 지키자고, 노란색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녹색은 지켜야 한다. 노란색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밑에 건 연도입니다. 1970년도 보세요.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부분이 이렇게 많죠. 점점 더 혼전순결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으로. 지금은 근데 2009년도에 조사됐을 때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퍼센트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부터도 다시 또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5%나 10%도 안 되겠죠? 트레이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저는 5%나 10%도 안 될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 뭐 꼰대스러워 갖고 제가 뭐 그러니까 왜 세상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거늘 요즘 여자들은 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유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냐, 도덕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스타일 보면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나이가 50대인데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어느 쪽이 올바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이거를 이런 수준에서 결정하느냐, 그겁니다. 아니, 서핑 가는 것과 혼전순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등급이냐고요. 또는 결혼, 자기 인생 전체, 이게 같은 등급이냐고. 아니 뭐 슬리퍼 하나 사는 거야, 쿠팡 리뷰 보고 남들이 다 좋다 그러는 거 하나 사는 건 괜찮은데 이 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요즘 남들 다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뭐 연봉어, 고액 연봉 남자하고 살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여자라고 느껴지든, 키장남, 대머리든, 응? 자가주택이 없든, 응? 지방에 살든, 그게 뭐든 전부 다 이 서핑, 양양, 헌팅 포차, 순결, 이것과 거의 같은 컨셉에서 이게 벌어지는데, 결국은 모든 게 이런 김밥 롱패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남들로부터 신경 쓰이고 눈치 보고 기가 죽고 무시받고 이런 것들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냐고.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이거대로 충분히 하면서 핫플 다니고 재밌는 거 하면서
이건 재밌게 살면서 그렇지만 개쌍 마이웨이로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피곤하면 잠수 타면서 개인주의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잘 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남이 남으로 체감된다는 걸 남이 남으로 체감된다는 건 다른 사람 사회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뜻합니다. must have 아이템, hot place, 요즘, 남들, 다들, 신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 사회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세요. 눈치, 신경쓰음, 부담, 긴장 또는 무시, 만만, 놀림 은따, 왕따, 미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누가 실제적으로 나한테 와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스토커를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괴롭혀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건,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관린이 대인관계 줄여서 관린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느끼는 이런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전부 다 뭐다? 셀프로. 딱히 누가 자신한테 엄청나게 뭐라 그래서인 게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시선, 표정, 말투, 행동, 수군거림 또는 나하고 안 놀아줌 이런 가벼운 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끊어내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해결의 솔루션 또는 치유 모델이 뭐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합리적 사고체계에서 합리적 사고체계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남이 남으로 체감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는 게 중심이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런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때로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고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끊어내고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걸 금촉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영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뭐 공주 왕자는 아니라서 보기 싫은 인간 다 안 보고 안 보고 싶은 거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좀 개념적으로 분리시키는 걸 격예라고 하는데 보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남으로 온전히 체감돼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금촉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금촉. 그때 이때 금촉을 할 때 제가 일단 금촉을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런 것들을 이거부터 해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빌드업 잡아갖고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서핑, 헌팅 클럽, 기타노 다케시, 그리고 순결 그래프까지. 황당하지 않나요? 최종의 이 혼전 순결의 자기 선택이 무엇으로 결정됐다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혼전 순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나 혼전 순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런 자기적 선택으로 자기 인생의 혼전 순결이 결정이 되었다?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나는 욜로적으로 살까? 노머니적으로 살까? 아끼면서 살까? 오늘 하루 펑펑 쓰면서 살까? 이거 뭘로 결정해요?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명품 가방 있는데 하나 살까 말까? 누가 결정해?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어쩌다 보니까 쿠팡 리뷰 따라가듯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자동차 뭐 살까? 조금만 요것만 보태면 요거 살 수 있는데 누가 결정한다?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 요즘 벤츠는 거의 강남 택시가 된 지 오래고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판매량 추이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혼전 순결을 영향받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로 계속 침투를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바람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자체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도 들은 적 있잖아요. 넌 참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런데 어쩌냐? 너는 네가 먹고 싶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그 오마카세니 요즘 파인다이닝이 그런 건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으니 어떡해?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돼? 고통스러워지잖아. 그렇죠? 당연히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야. 결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련해서 요즘 남들 다들이란 것에 요즘 남들 다들이라는 전체주의적 트렌드,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무차별적으로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이 관계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대인관계적 스트레스 받는 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인스타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 멋지고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학에서도 SNS를 권장하긴 하죠. 이렇게 결국 전체주의적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데서 문제 오염 시작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관계적 가치관, 자기 친구, 연인, 가족들과 무엇이 아름다울 수 있을지, 무엇이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정해서 우리들끼리 정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들, 요즘 다들 이런 식의 가치관은 기준으로 가지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주의적 가치관은 지금 심각한 올려치기로 인해서 비슷한 말이지만 최고적 가치관으로 형성됐어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잘생기고 잘난 거.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걸 이해하고 이 금촉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특히 여성분들한테 설명하고 이걸 납득시키고 실천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싼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걸로 되게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해시키기가 되게 힘든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까츠 좋아하세요? 돈까츠? 예? 뭐 저 같은 꼰대한테는 이것도 좀 가끔가다 먹는 특별한 음식인데 저희 때만 해도 돈가스밖에 없었죠. 돈가스. 그것도 경양식집 옛날 돈가스 이따시만하게 나오는 옛날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게 돈까츠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자주 드시잖아요. 요거 근데 돈까츠 하나에 돈까츠 잘하는 집에 가서 돈까츠 하나 먹으면 얼마 정도 하나요? 사랑하십니까? 돈까츠를. 요즘 돈까츠 잘하는 돈까츠 맛집의 돈까츠 가격 1인분에 얼마 정도 하나요? 얼마 정도예요? 12,000원. 12,000원. 자, 그러면 요 12,000원이라는 12,000원에서 5,000원까지 해봅시다. (12,000원에서) 15,0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 한번 따져볼게. 월급이 세후 월 2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세후 월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이 1인분 가격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돈까츠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돈까츠를 사 먹으려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위 우리들이 놀리는, 네티즌들이 놀리는 200충이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하는 돈까츠를 사 먹겠대요. 자, 이거 사치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장인이 200충인 직장인이 한 끼에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돈까츠를 사 먹으려고 든대요. 이거 사치인 것 같으신가요? 아닌가요? 또는 데이트 때 먹으려고 한다. 좀 유별난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어떤 커플인데 커플이 둘 다 한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그 커플이 데이트 때 한 15,000원 정도 하는 돈까츠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치라고 느껴지고 유별나다고 느껴지시는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시는지. 머피님이 비슷한 대답을 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금촉을 가르치고 금촉이라는 걸 실천하게 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뭐 골프다, 서핑이다, 클럽이다, 명품이다. 이런 건 금촉해라. 그런 거 자꾸 보니까 자꾸 삶이 오염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건 그렇다고 여겼는데 이런 돈까츠 같은 거, 아니 조조님 돈까츠가 명품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식사 한 끼에 불과하고 가격도 12,000원, 15,000원 밖에 안 하는데 아니 이런 밥 한 끼 먹는 것도 금촉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거조차도 금촉하는 게 오히려 더 너무 애바고 유별난 거 아닌가요? 아니 교수님 제가 무슨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엄청나게 비싼 돈을 쓰면서 무리하게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런 맛집 같은 것도 제가 조심하면서 금촉을 해야 되나요? 이거 봐봐요. 그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건 가격, 자기 수준, 낭비, 사치, 무리 이런 개념에서 금촉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거의 한 잔 이상씩 커피들 드시잖아요. 근데 요즘 커피 어디 가서 먹을래 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가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스타벅스. 그죠? 요즘 커피 쿠폰 선물해 줄 때 스타벅스 쿠폰 선물해 주면 거의 불만들 없죠. 거의 평타 이상이잖아요. 너는 왜 스벅 쿠폰 주고 지랄이냐? 왜 수준 낮게. 나 거기 별론데. 이런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커피 문화, 카페 문화를 거의 스벅이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이제 그 커피 브랜드니까 스타벅스가 스벅을 하잖아요. 스벅 커피는 얼마 정도 하나요? 스벅 커피 한 잔. 스벅 아메리카노 얼마 하나요, 요즘?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 6,000원, 5,000원 넘는다고요? 5,000원이라고 쳐봅시다. 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충일 때 200충이 하루에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톨 사이즈 한 잔 먹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 사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금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사 먹는데 5,000원 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월급이 200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200충이래. 그럼 이 사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을 금촉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제가 돈카츠하고 스타벅스를 갖고 금촉에 대한 이해부터 좀 온전히 가져보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예? 비싼 거냐 또는 내 수준의 무리인 거냐 사치 낭비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커피야 어떤 커피는 한 잔에 15,000원이야. 요즘 청담동 같은데 저기 카페 중에 커피 한 잔에 한 13,000원, 15,000원 하는 데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기 압구정동 커피가 5,000원인데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젊었던 시절에도 그 시절에 10,000원을 내면 두 잔 딱 먹었거든. 둘이 가서 커피 먹고 10,000원 내면 잔돈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청담동에 가면 15,000원 커피 한 잔에 15,000원 하는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15,000원짜리는 금촉하고 예? 백답 메가커피 메가커피 2,000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던데 메가커피 싸던데 이거는 금촉 안 해도 되고 메가커피는 2,000원이니까 금촉해도 되고 청담동 15,000원짜리 커피는 금촉해라. 이렇게 그 가격 자체가 비싸면 금촉하고 싸면 금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격으로
저걸 하라는 거야. 또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아니야. 월 2천이면 월 2천만 원 수입인 사람은 금촉할 필요 없지만 월 200만 원인 사람은 금촉해야 된다. 이렇게 수입으로 금촉하라. 이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가치 기준이 주체성을 잃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금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자들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오프라인 모임 끝나고 나서 우리 차도 한 잔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장님 그냥 헤어지기 싫으니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우리 교장님 다 같이 커피 한 잔씩들 하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러 갑시다. 그럴 때 우리 어디 가서 커피 먹느냐를 어떻게 정합니까? 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우리 상미왕 멤버들끼리 오프라인 모임하고 나서 다 같이 커피 한 잔 하러 갈 때 어디 가서 커피 마실 거냐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죠? 보통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장소적으로 넓고 근처라서 이동 편한 그런 곳을 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썸이라든가 뭐 주로 이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고 공간적인 어떤 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을 가긴 하지만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스타벅스에 갈 때도 있고 투썸 같은 데 갈 때도 있고 거기서 비싼 걸 사 먹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요즘 남들 다들 스벅 간대요. 요즘 남들 다들 투썸 간대요. 라고 해서 거길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즘의 데이트가 오염되어 있다는 예들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죠.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연애도 안 한다.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 연애한다 그러면 대단하는 게 아니라 유별나다. 그렇게까지 뭐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특이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앞으로 이 시대는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마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연애를 안 하게 되느냐? 왜 연애를 안 하게 되느냐가 바로 이 부분, 이 주체성의 상실. 왜 연애를 이 부분이 답이 주체성의 상실에 있기 때문에. 왜냐? 내가 사라진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데이트라는 건 말이에요. 데이트와 연애라는 건 나라는 남자, 뭐 본인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나라는 이성과 상대라는 이성인 사람이 주인공인 어떤 관계 컨텐츠거든요. 관계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사람적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이 만나는 대화와 만남의 어떤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데이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모든 연애는 데이트라는 물리적 환경 위에서만 사랑이란 걸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슨 뭐 에네르기파 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 데이트는 뭘 하면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가지 루틴. 가끔 요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5가지 루틴인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모텔 가고 거기에 가끔 공연 보고 여행 가고 요 5가지 그리고 플러스 2가지의 총 7가지가 기본적인 데이트의 루틴이 되는데, 그러면 만나서 밥을 왜 먹죠? 연애를 하면 내가 왜 사라지느냐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밥을 왜 먹죠?
둘이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화만 하기에는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둘만 가지고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에는 우리가 관계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계적으로 되게 행복하려면 그 시간을 뭘 하면서 관계 컨텐츠를 창출하고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평생을 살아오길 공교육적 측면에서 살아와서 누군가한테 행복 주고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람과 사람만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고, 술, 차, 영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술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하고, 영화 보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건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데이트를 나갔는데 지금 어디쯤이냐, 늦었다, 예약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 거기 뭐가 모자른다, 거기 요즘 핫플레이스다, 거기 가서 그거 꼭 먹어야 된다, 요즘 어디 술이 되게 유명하다, 어디가 분위기가 끝내준다, 요즘 어디가 가장 뭐 흥청흥청 거리고 거기가 요즘 제일 유명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핫플레이스 가서 요즘 유행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소비하는 중심으로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 처먹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데이트라는 게 나와 네가 서로 만나는 거지. 송님 어서 오세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역전이 돼서 요즘 남들 다들 이거 한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나와서도 사진 찍고 있고, 인스타에 올리고 있고, 뭐 이 구두가 이쁘고 저기 가보자로 여기서 또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요즘 그 포토존이 있잖아요. 거기에 찍어달라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처먹고 저거 사진 찍고 저거 입으려고 날 부른 거야? 나랑 데이트하려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서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데이트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나.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 오빠 그 회사 생활 힘들다는 거 어떻게 됐어? 오빠 뭐 출장 간 건 어떻게 됐어? 뭐 부모님 아프시다는 건 어떻게 됐어? 동생은 시집 안 간대? 그런 얘기 누가 물어봐요? 아니죠. 정신없이 이거 하기 바쁜 거야. 이거. 그걸 내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런 공연이나 여행을 가는 것도 무슨 뮤지컬을 봐야 된다,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 꼭 어떤 누가 나오는 걸 보고 싶다, 그거 티켓 뭐 전쟁이다, 그거 어디까지 해서 매크로 돌려서 어떻게 따야 된다, 그거 했어 안 했어, 못 탔다고 짜증난다, 그럼 언제 시간 나나 다시 살펴봐, 이 지랄을 해야 되고, 여행 가서도 뭐 몇 시에서 어디 일어났다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에서 거기가 유명하다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 스탬프를 하고, 스케줄 어떻게 소화해야 되고, 무슨 상품을 꼭 사야 되고, 돌아갈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뭐 어떻게 돼? 내가 사라진다니까? 그런 미친 짓을 누가 하고 싶어? 그런 미친 짓의 연애를 앞으로 누가 할까? 말은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 만나고 싶어, 오빠를 좋아서 데이트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핑계고, 마치 삼겹살 맛집이 있는데 거긴 1인분에 안 팔고 혼자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먹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빠를 부른 것처럼 거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부분에서 점점 더 사람이 주인공에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비혼을 뭐 자기가 미혼이든 비혼이든 결혼을 안 할 거든 못 할 거든 관계없이 뭐 앞으로 결혼을 안 한 상태의 비혼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씁쓸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난 남들 다 하는 연애 앞으로 남들도 연애 안 합니다. 예, 앞으로 남들도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의 뭐 갈증이 나서 막 밤이 너무 외로워서 미치겠는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연애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기빨리고 피곤해서 아무도 연애를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너무 막 자기는 뒤처졌다, 난 왜 연애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그런 얘기 하니 남자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술 담배처럼 한번 끊을 수 있으면 여자도 끊어봐라.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술 담배처럼 여자도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끊어보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다? 그냥 지금 시대 자체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내가 사라지면서 그냥 이런 걸 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다. 이런 걸 해야 인생을 잘 사는 거다라는 문화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어떤 홍보, 사회적 세뇌 이런 데 빠져갖고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기가 사라지는 상태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왜 이야기가 꺼내게 됐어요? 금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만한 수준이 되냐 아니냐, 내 수입에 비해서 이게 낭비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타벅스가 됐든 돈카츠가 됐든 기껏해야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를 해봤자 5, 6천 원이고 돈카츠 하나에 봤자 15,000원 밖에 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교수님 5천 원 쓰는 거 갖고 너무하지 않아요? 그것도 금촉해야 돼요? 15,000원짜리 정도 봐도 요즘 웬만한 식사도 다 10,000원을 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요즘 유명한 맛집 돈까스 맛집 가서 15,000원짜리 돈까스 먹는데 그것도 금촉해야 되라고 얘기하실 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리고 네 수입에 비해서 그것이 사치냐 낭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커피 한 잔을 먹든 뭐를 먹든 요즘 다 그 커피 먹는다고요. 요즘 그런 음식이 유행이라고. 남들은 다 그 음식 먹어봤는데 저만 못 먹어봤다고요. 요즘 거기가 핫플레이스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전부 다 요즘 남들 다들이랑 컨셉을 갖고 당신이 뭔가를 먹고 사고 보고 있다면 금촉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서운 이야기 있죠. 예? 서핑, 양양, 클럽, 원나잇, 혼전 순결 의식기까지 모든 부분에까지 당신 인생에서 내가 뭘 좋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생을 살 거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가져서 살아갈 거다라는 걸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듯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사회적인 오염이나 비판, 지적, 놀림, 무시, 만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방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스벅 가고 양양 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인관계 스트레스 안 받게 방어는 안 되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인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촉을 하지 않으면서 대인관계 누구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가격과 무관해요. 자, 아셨죠? 시간이 됐으니까 1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2부에서 우리 또 내일 또 봬요.